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어제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살펴보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 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고 정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자료들은 다 보셨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추진 배경은 LH 그 직원들의 투자로 인해서, 시흥광명 지역의 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 적발, 처벌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부패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목표는 딱 세 가지로 정했어요. 세 가지 목표, 3대 원칙, 그다음에 4대 영역의 20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목표를 보면 부동산 투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아주 그냥 뿌리채로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은 황골탈퇴를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한번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3대 원칙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이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지금까지의 저것을 전부 엎어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법이나 제도나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국민 신뢰 회복과 부동산 정책 일관 추진을 위해서 LH를 혁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책 방향은 어떠냐 하면 4대 영역으로 특이군절 대책으로, 또 그 다음에 LH 혁신 방안, 이렇게 4+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대 영역 20대 과제를 보자면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대책, 환수대책, 이렇게 4대 영역이 있고, 예방대책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겠다. 뭐 130만 명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고요.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제로 도입하겠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겠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농지취득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적발 대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만들고 상시 투기 신고나 내부 정보로 투기 100일 집중 단속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상시로 또 하겠다는 거고,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과 자진 신고 시에는 처벌을 감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를 하고,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조사를 실시해서 투기 사례가 없도록 해보겠다. 그다음에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을 완전히 색출해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4대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을 하겠다. 일을 못하게 하겠다.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했을 때는 처벌 대상도 확대하고 수위도 강화하겠다.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런 거고, 환수 대책으로서는 부당이득의 3 내지 5배를 환수하고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하며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영역에 플러스 하나로 LH 혁신, 즉 조직과 기능 조정을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방망 경영을 방지해서 LH를 완전히 혁신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보자면, 예방 대책으로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겠다. 그동안은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위주로 등록을 했었는데 23만 내지 30만 명 정도로 추정됐었는데 전 공직자, 9급 이상 전 공직자를 의무 대상자로 하다 나니까 한 13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거를 좀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등록이 일단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급제도도 이제 1인당 한 차례만 부여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해서 이로 인한 어떤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이나 윤리 경영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야말마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돈벌이보다는 명예를 위주로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듯이, 공공성, 공공 집행을 위한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거를 만들고 이해충돌이나 이런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 수익을 좀 축소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 그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겠다고 하는 거고, 현행 50%인 것을 20% 추가해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20%를 상향하고,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현재 10% 가산하고 있는 것을 20%를 가산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아예 배제해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말 농장용, 주말 체험용 농지도 그동안의 사업용으로 봐주던 것을 아예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뭐 세율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에 비사업용 토지를 현행 2년 이상이면은 사업용으로 봐주는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좀 더 중과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을 좀 심사 들어올 때부터 강화를 해서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국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농지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거나 농지관리위원들을 두어서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겠다.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제한을 두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취득 시의 자금 조달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나 또는 투기 의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단속하겠다. 다음으로서 이제 적발 대책으로는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겠으면 상시 투기 신고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집중 단속을 하고 특히나 지금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해서 국토부나 권역이나 국수본이나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지금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거고 보상금을 줘서 신고를 좀 더 많이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겠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는 사전에 투기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미리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기획부동산이나 상습투기자 또 불합리하게 쪼개기 등을 완전히 색출하겠다. 그래서 필지 중심으로 이제 기획조사 방식을 바꾸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마 이제 공유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등록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문란 행위를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처벌 대책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4대 행위를 교란 행위, 4대 교란 행위라는 건 일단은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겠다. 4대 교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나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가장매매나 허위 호가 등으로 시세 조작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여기에 가담해서 하는 경우 허위 계약 신고를 하거나 불법 중개를 하거나 이런 교란 행위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불법 전매나 부당 청약 행위를 하는 경우가 4대 교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지금보다 많이 강화를 하고 결국 벌금을 3 내지 5배 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순 해태하는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그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얕게 부과되던 것을 3천만 원 또는 30만 원에서 500만 원 또는 취득가액의 5%까지 강화하겠다. 그래서 4대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유사 직종에서 일할 수도 없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강화해서 그런 경우에는 정보를 받은 제3자까지도 처벌 대상에 놓고 퇴직 후에 10년까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관리하겠다 그런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뭐 분양권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환수 대책으로서 부당이득의 3 내지 5배를 환수하겠다. 그래서 교란 행위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부당이득의 3 내지 5배를 환수해 가지고 이런 행위들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용 보상 지역에서는 보상 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왕보들 같이 이렇게 심어 놓는 행위가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을 식재한 경우에 그 수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밀식을 하더라도 그거를 보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토 보상에서도 제외하겠다. 그다음에 협의한도 택지에서도 제외하겠다 이런 거고 향후에는 그 유관기관
업무 종사자까지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서 장단기 보유자 간의 차등 봉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협의인, 양도인, 택지 공급 시에도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 순위를 부여해서 장기 보유자는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겠다.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을 강화하겠고, 대토보호사 공급 대상자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었던, 사실은 뭐 문제될 게 아니었는데 가장 타깃으로 들어왔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부가 처분명령 이행 강제금부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던 것을 그런 거 없이 즉시 할 수도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처벌도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가에게 준하는 벌금을 물리고, 중개 역시 많이 물리고 또 심하게 하고 벌칙을 강화하겠다 하는 얘기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부당하게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에 영위하는 경우 그 이익을 환수를 하는 과징금 제도를 두겠다는 거고, 이를 계속해서 뭐 설립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거래를 차단하거나 대표자를 처벌하겠다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완전히 환골탈퇴하듯이 하겠다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뭐 크게 내부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이 분들이 했을 적에 결국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또는 그만두고 나서 10년 이내에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개발을 발굴해내고 이런 거를 계획하는 부서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3.29 부동산 대책은 특별하게 현재 약해져 있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또 그러니까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들은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금 현재 입법을 하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있고, 일부는 벌써 법이 통과가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발의되고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얻은 것을 하겠다는 농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한번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농지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날 나온 그 부동산 투기 대책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떤 건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정부의 생각을 읽어보는,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